안녕하세요,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는 동영상에 포함된 오디오나 아니면 웨이브나 아니면 mp3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웨이브 파일하고 mp3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웨이브나 mp3는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웨이브는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mp3 같은 경우는 압축된 오디오 파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용을 할 때는 웨이브를 사용을 하고요. mp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웨이브 파일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일단 오디오 파일을 집어넣고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는 오디오 좌측에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오디오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레벨을 가지고 소리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처음 시작 지점에서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지 않고 플러스 값을 올리게 되면 소리가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작은 상태에서 커지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사용할 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L을 누르게 되면 오디오의 레벨이 나타나고요. L을 2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웨이브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레이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자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기존의 레이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잘려요. 사운드 레이어도 동일하게 모든 게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단지 여기 컴포지션에는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디오를 컴포지션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포지션에 오디오를 놓고 오디오의 볼륨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오디오라는 패널을 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꺼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디오의 높낮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LL을 눌러서 웨이브폼이 나타나게 해놓고 패널에서 오디오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느 데시벨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얘는 0레벨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 레벨을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송 레벨은 대부분 0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에 맞출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6에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레벨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L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레벨을 여러분들이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보면 얘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오디오가 작다고 할 때는 대부분 마이너스 15 이하로 내려갈 때 오디오 소리가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에서 3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지 어느 정도 제대로 들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디오 레벨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 레벨을 컴포지션에서 나타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솔리드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이펙트 패널을 꺼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 가서 이펙트 앤 프리셋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그럼 먼저 이펙트 패널에 가면 제너럴에 오디오 스펙트럼과 오디오 웨이브 폼이 있어요. 스펙트럼은 주파수의 음을 분리해서 음을 높낮이로 표현하고, 웨이브 폼은 오디오의 파형을 만들어주는 이펙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디오 스펙트럼을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라인이 생성이 되는데, 이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오디오를 사용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디오를 선택을 하죠. 자, 여기 이펙트 패널에 보시면 이펙트 중에 지금 보면 오디오 레이어 어떤 걸로 하겠느냐. 자, 여기에 2번 레이어죠. 2번 사운드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죠. 오디오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패스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패스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에 0, 그리고 끝 지점에 192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시작 지점과 이렇게 끝점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디오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펙트에서 스펙트럼이 얼마나 높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두껍게 할지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촘촘하게 나타날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디오의 레벨을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겠죠. 안쪽 컬러가 보라색이면 바깥쪽 컬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얘는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인 형태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도트 형태로 나올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만 나올지 아래쪽만 나올지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오디오 웨이브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웨이브폼 선택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디오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어떤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작 지점과 끝점을 여러분들이 값을 적용을 해주거나 패스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는 이렇게 시작 지점과 끝점을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번엔 펜 툴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놓고 이 패스에다가 웨이브폼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웨이브폼이 나타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디지털로 만들 수도 있죠. 나머지 옵션들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과 웨이브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디오의 레벨을 이용해서 이펙트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이 텍스트의 사운드의 높낮이에 따라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의 스케일이 일단 변화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얘의 중심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 중심점에서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사운드의 레벨을 여기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레벨을 키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게 되면 컨버트 투 키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안의 속성을 보게 되면, 자, 이펙트에 이렇게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보스 채널 이렇게 채널별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채널의 슬라이드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스 채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더 값이 있어요. 자, 이 슬라이더 값을 스케일에 적용을 하는데요. 텍스트의 스케일의 스탑와치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됐잖아요. 자, 익스프레션에서 P킵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더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이 값, 슬라이드 값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얘 스케일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뒤에 있잖아요. 끝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3배가 더 큰 형태로 얘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스케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 중심점 있잖아요. 이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내가 이쪽 끝으로 옮겼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로테이션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스케일에 대한 건 제가 일단 선택해서 지우고요. 자, 얘의 로테이션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슬라이더에 이렇게 놓죠.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회전값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레벨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의 속성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 제가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펙트, 어떤 이펙트? 자, 이펙트에 가게 되면 스타일라이즈에 글로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글로우에서 다른 건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에 글로우 레디우스 값에서 이 값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려면 이 값에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 누르고 여기 스탑와치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죠. 여기 레디우스 값의 pKip을 드래그해서 슬라이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pKip 드래그해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딱 놓게 되면 적용이 딱 됐고요. 자, 얘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록 값이 주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얘도 값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서 제가 곱하기 2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텍스트 주위에 더 많은 양의 글로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펙트의 속성에도 적용할 수 있고 레이어의 속성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오디오의 레벨을 같이 맞춰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